영어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죠. 영어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입니다. 1은 뭐죠? 네, 주어이죠. 주어. 주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2번이 주어에 관련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어의 동작, 그리고 주어의 상태가 2번에 나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죠.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가 2번. 그러니까 1번을 설명하는 말이 2번인데 1번이 주어고 2번은 그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2번을 설명하는 말이 또 3이거든요. 그럼 뭡니까? 2번 다음에 3번이 나왔는데 이 3번은 2번을 설명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2번을 설명한다는 말이 뭐예요? 2번이 동작과 상태잖아요. 그러면 동작이면 어떤 동작인지, 상태면 어떤 상태인지를 2번을 설명한 거죠. 동작이 뭐지? 라고 하면 3번으로 설명하고, 상태는 어떻지? 라고 하는 말을 3번에서 설명합니다. 이런 구조로 지금 우리가 영어를 쉽게 접근하고 쉽게 배우고 있어요. 자, 오늘은 조금 뭐랄까요? 좀 약간 설레는 마음도 있고, 참 많이 영어를 가르쳐 보기도 하고, 저도 뭐 지금까지 배우고 있습니다만, 뭔가 유레카하는 그 순간의 하나 같습니다. 저로서는 have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have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영어를 사용하는데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have를 알면 영어가 쉬워진다, 이렇게 제가 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have를 알면 정말 영어가 쉬워지거든요. 보통 우리가 have 그러면 갖다, 소유하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뜻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영어가 어려워집니다. 이 말도 맞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설명하는 방법을 한번 have를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have는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어떻게 알고 계셔야 되냐면, 뭐뭐 한 상태. 자, 우리가 2번을 동작과, 어순 2번을 동작과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플러스 2 할 때 1번에 대한 동작 또는 1번에 대한 상태가 나오잖아요. 근데 have는 바로 여기에 포함돼요. have를 동작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have는 뭐다? have는 상태입니다. 상태. 근데 어떤 상태냐? 그냥 상태가 아니라 다음에 나올 말을 한 상태. 다음에 나올 말 3번이죠. 3번을 한 상태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는 1, 2, 3이 뭔지 아니까요. 어쨌든 1이 주어면 2번이 동작이라 상태인데 have가 나올 경우는 이건 상태예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지 마시고. 자, 이 상태일 때 상태인데 그냥 상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비동사와 구별이 돼요. 이 상태가 대표적으로 have와 비동사로 표현하거든요. 이 비동사가 상태인 건 좀 이해하시죠? 근데 비동사는 그냥 상태예요. 그냥 상태.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자체가 상태예요. 뭐 이렇게 할게요. 남자다. 뭐 이렇게 말하면 이게 상태잖아요. 뒤에 나오는 말이 그냥 이 man은 그냥 상태잖아요. 원래 저의 원래 상태가 man이죠. 그건 비동사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뭘 해서 내가 된 상태는 have입니다. have. 뭐만 상태. 뭐만 상태. 그래서 안경을 썼다, 모자를 썼다, 밥을 먹었다, 뭐 친구가 있다, 뭘 한 적 있다, 이런 말이 다 내가 한 것에 대한 제 상태를 설명해요. 그래서 have는 뭐다? 뭐뭐 한 상태다라고 이해하시고, 이제 문장 안에서 직접 제가 5가지의 have의 일반적인, 이 정도만 알면 영어가 쉽습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have는 뭘까요? 자, I have a book. 우리 가장 많이 have를 처음 접할 때 이렇게 하죠. 1, 2, 3이라고 할게요. 자, 1을 설명했어요. 1이 have였대요. 그럼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이냐면, 나는 책이 있다. 나는 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장 쉽게 설명하죠. 맞아요. 그 해석이 맞는데, 이 have의 개념은 이게 왜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냐? have니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have는 뭐뭐 한 주어의 상태예요. 자,
보세요. 책을, 여기 밑에 있네요. 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 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이 이 사람의 동작입니까? 아니에요. 가지고 있다의 동작은요, 미리 말씀드린다면, get입니다. 예, get이에요. 이게 동작이에요. 예, have는요, 상태예요. 그러니까, get을 한 상태예요. get을 갖고 있는 사람은 have가 상태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jean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 바지가 있어요. 청바지가 있어요. 청바지가 있으면, I have a jean이에요. 그죠? I have jean이에요. 네, 청바지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청바지가 원래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get해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청바지를 get했어요? 그럼 나는 이제 그게 have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 청바지는. 요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왜 북이 나오면, 명사가 나오면 요 한 상태가 가지고 있다로 해석해야 되냐면, 바로 이 have가 뭐뭐 한 상태니까, 북을 뭐뭐 한 상태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 소유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소유한 상태. 책을 지금 탁 가진 게 아니에요. 이미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have는 상태다. 그러니까 뒤에 북이 나와서 유연하게 뭐뭐 한 상태니까 북이 명사니까 소유한 상태가 된다. 소유한 상태가 돼서 I have a book이 나는 책이 있다는 뜻이 돼요. 요걸 좀 이해하십니까? 그냥 가졌다, have 이렇게 동작처럼 느끼지 마시고 그걸 가진 결과 나는 소유한 상태다. 가진 결과 나는 소유한 상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다음 문장들이 이제 이해가 돼요. 요건 그래도 뭐 have 원래 알았던 뜻이니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냥 쉽게 난 책 가지고 있다 이러지 마시고 난 책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요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소유한 상태. have예요. 친구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다 그래요. family도 그렇고요. 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동작이 아니에요. 제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다음 문장 보면 조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말이죠. They have breakfast at 7 a.m. 예. 아침을 7시에 먹는다예요. 그들은 아침을 7시에 먹는다잖아. 그들은 아침에 7시 식사한다. 자, 이거 갖는다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먹는다야. 먹는다로 이해해야 돼. 맞죠? 이거는 이제 직역이고 의역이기도 해요. 그러지 말고 뭐뭐한 상태예요. 근데 뭐뭐한 상태. 뭐뭐한 상태인가요? breakfast를 뭐뭐한 상태잖아요. breakfast를 뭐뭐한 거잖아요. breakfast. 그러니까 아까 북을 have 하면 뭐예요? 이건 소유한 거고 breakfast니까 뭐뭐한 상태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상태를 have 한 거예요. 먹는 상태를 그냥 have 하니까 아침에 7시에 먹는다. 그들은 아침을 7시에 먹는다 이 뜻이에요. 일상적으로 그들은 7시에 아침 먹는다.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They have breakfast at 7 a.m.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have 뜻이 뭐뭐한 상태인데 뒤에 나오는 breakfast를 한 상태니까 이 have가 자동적으로 먹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breakfast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로 먹었다로 뭐 have의 뜻 가운데 하나야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have를 뭐만 상태야. 뭐만 상태야로 알고 계시면 뒤에 나오는 단어에 가지고 그러면 breakfast를 한 상태라는 게 뭘까? breakfast를 먹은 상태라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일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상적 상태로 아침 7시면 밥 먹는다. 그들은 아침 7시면 밥 먹는다. 이렇게 얘기한다. 아침밥 먹는다.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자, 뭐만 상태로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have a book, have breakfast. 이거는 자주 보는 거니까 이거 먹는다로 이해도 돼. 뭐 eat이나 똑같은 거야. 이래도 되지만 다음 문장을 보면 have가 왜 뭐만 상태인지 더 뚜렷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상태라는 이 하나의 개념으로 have를 다 이해해야 입에서도 나올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문장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막 계산해야 되고 복잡해집니다. 자, 왜 have가 뭐만 상태인지 다음 문장을 볼까요?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우리는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have to니까 must 같은 거야. 이렇게 외우죠. 일이 끝없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말은 결론적으로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조동사 must나 have나 같죠. have죠. 같은데 이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다른 문장에서 일일이 변환하고 또 설명해야 되고 설득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have가 뭐다고요? have가 뭐뭐한
상태. 주어의 뭐뭐한 상태네요. 1번 나오고 얘가 2번이에요. 3번이 뭐죠? to finish. to finish가 뭐예요? 이거 이제 나중에 부정사 따로 배웁니다만 마칠, 끝낼, 끝내기, 끝내기 이런 거잖아요. to finish. 예, 이제 끝내야 될 이런 거잖아요. 끝내야 될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말로 to finish. 나중에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요거에 끝내야 될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끝내야 될 상태예요. 끝내야 될 상태. 자, 뭐라고요? 끝내야 될 상태니까 끝내야만 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Have to finish my homework. 난 내 숙제 끝내야 해. 여기 나오네요. 나는 숙제를 끝내야 한다. 뭐뭐 해야 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to finish니까. to finish에 의해서 have가 자연적으로 뭐뭐한 상태가 이것과 결합해서 뭐뭐 해야만 한다로 읽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말해주죠. have는 뭐죠? 뭐뭐한 상태인데 뒤에 to finish가 붙으니까 끝내야 될 상태인 거예요. 끝내야 될 상태니까 끝내야만 한다가 되는 거죠. 끝내야만 한다. must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Have to finish my homework. 자, must는 강압적으로 해야 돼라고 하는 조동사지만 이건 뭐예요? 나를 설명하는, 나의 상황, 나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have가. 나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to finish 해야 될 상태라고요. 뭘 to finish 해야죠? my homework. 내 숙제를 끝내야 할 상태야. 난 지금 내 숙제를 끝내야 할 상태야 하니까 이 말이 우리말로 난 숙제 끝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될 상태? 이걸로 have를 보시면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have를 그 원 개념으로 have의 원 개념이라고 저는 느껴요. 뭐 해야 한다. 하나의 개념 다 통한다. 한 상태. 뒤에 나오는 말에 의해서 이게 먹는 걸 수도 있고 가진 걸 수도 있고 소유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되는데 이걸 각각을 다 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거는 변환도 어렵고 적응도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짧고 단순한 말은 그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 말해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have를 뭐만 상태라고 딱 각인해버리면 그냥 I have가 바로 나와요. 내 상태는 말할 거야. 나 아침에 7시에 먹어. I have breakfast at 7 a.m. in the morning.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냥 have를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요게 have였습니다. 다음 문장에 보면 더 우리가 have 하면 덜덜 떠는 문장들이 몇 개 나와요. 마지막 2개. have 하면 이것 때문에 제일 힘들고 영어 문법에서 여기서 거의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볼까요? 자, I have been to Korea. 이건 우리가 많이 접한 말에서 나는 한국에 갔어. 나는 한국에 갔어. 이렇게 갔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간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잖아요. 근데 이러니까 have 플러스 pp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have been은 한국에 갔어. 이런 말이야. 이렇게 하면 와, 이거 went도 아니고 have인데 gone도 아니고 been이고 막 정신이 없죠. 그래서 그냥 쉽게 이 말은 많이 우리 영어 유저분들이 그냥 I have been to Korea, have been to 이렇게 해서 어디 갔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맞아요. 그 말이 의욕적으로 맞아요. 뜻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have의 사용을 더 정확히 하시기 위해서는 이거 뭐라고요? 뭐뭐한 상태인데요. 뒤에 뭐가 나왔나요? bean이 나왔잖아요. bean. be에서 bean이 된 건 be는 이건 in 된 형용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갔다라는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I have been to Korea. 심지어 이거는 한국에 가봤다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have를 다음에 나오는 요거에 대한 상태란 말이에요. 빈된 상태다. 한국에 빈한 상태다. 빈한 상태다. 한국에 빈한 상태다. 한국에 있었던 상태다. 한국에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야 한국에 있었던 상태다. 있는 상태다. 있게 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해야 have been to Korea가 왜 한국에 갔다가 되는 거죠. 잘못하면 이건 물론 이런 말은 자주 쓰는 말이니까 우리가 그냥 외우셔도 되는데 이게 왜 have been to가
그렇게 되느냐를 이제 요 have의 원래 뜻이 뭐뭐한 상태인데 빈 한 상태구나. 빈 된 상태죠. 정확히 말하면 빈 된 상태구나. to Korea에 빈 된 상태니까 나는 한국에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한국에 가봤다. 한국에 갔다. 뭐 이렇게도 되는 거죠. 나 한국 갔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봤어. 현재 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뭐한 상태다. 마지막 have의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요 문장은요. 제가 별도로 그 완료 말씀을 드릴 때 have와 had와 쫙 정리해서 한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오늘은 have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돼요. have 플러스 pp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pp 설명도 이건 이제 형용사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be와 be가 발전한 게 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be는 be고 be는 빈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뭐 명사는 명사고 동사는 동사고 형용사는 형용사지 이게 막 바뀌어서 막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알고 계신 게 좋아요. 제가 그 과거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현재형을 과거로 바꾸는 습관 하지 마시고 현재는 현재고 과거는 과거다 별도로 알고 계셔라. 이건 그냥 고고 이건 웬트다. 이렇게 알고 계신 게 훨씬 영어가 입에 붙기 쉽다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be는 be고 me는 mean이에요. 그래서 I have been to Korea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안 그럼 막 수학적으로 변환하고 복잡해져요. 자, 한 문장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I had my phone fixed. 이거 정말 이 말 못 쓰시더라고요. 이 말은 쉽잖아요. 난 내 전화기 고쳤다. 이거를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고쳤다. 내 전화기를 하니까 뭐 고쳤다가 fixed거든요. 그럼 보통 이렇게 하세요. 뭐 my cell phone, my phone, 그냥 my phone 할게요. my phone. 뭐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뭘까요? 요것과 요건 다른, 이게 말로는 맞아요. fixed my phone이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한 건 뜻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헤드가 중요한데요. 보세요. 이 밑에 말씀, 제가 방금 이렇게 끌적인 요 밑에 글씨는 내가 내 손으로 내 핸드폰 고쳤을 때, 내가 내 손으로 내 핸드폰 고쳤을 때, 내 손, 예, 내 손으로 직접 고친 때 얘기해요. 이거 쉽지 않죠? 이러진 않죠? 이렇게 말할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손재주 오신 분들이나 그 전문가들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수리하잖아요. 그죠? 수리시키잖아요. 요게 이제 수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태, 뭐뭐한 상태예요. 내가 지금 뭐뭐 했어요? 뭐뭐한 상태다. 상태였다. 그러니까 뭐뭐 했던 상태였다. 뭐 어떻게 해석해도 과거죠. 뭐뭐한 상태, 뭐뭐한 상태. 어쨌든 헤드는 뭐뭐한 상태예요. 어떤 상태죠? 이거 과거로서 뭐뭐한 상태예요. My phone이 픽스드 되게 한 상태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빠졌죠, 여기는. 왜냐면 일반적인 말이니까. 일반적으로, 뭐, 여기다 굳이, 어떤 전문가가 고치시는, 수리하시는 분이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일반적인 얘기니까 그냥 my phone fixed. 내 폰이 고쳐지게 한 상태다. 내 폰이 고쳐지게 한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치지 않고 누군가 고쳤는데, 어쨌든 나는 핸드폰 수리한 거예요. 이 말이 헤드를 뭐만 상태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죄송한 말이지만 사역동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역동사, 뭐 준사역동사. 이걸 모르셔도 원래 헤드가 그래요. 원래 헤드가 뭐뭐한 상태인데 이 전체 말에서 my phone이 픽스드 되게 한 상태니까 사역의 뜻이 있어요. 물론 사역이란 말 모르셔도 돼요. 뭐 시키다 뭐 저거 이런 말이 많은데 이러지 마시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뭐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have와 had는 뭐보다 뭐뭐한 상태다로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영어를 익혀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뭐 많은 분들이 영상 긴 거를 안 보시는 추세라 최대한 짧게 빨리 말씀드린다고 제가 좀 바쁜데 어쨌든지 간에 헤드는 뭐다? 뭐만 상태다. 요 영상을 좀 여러 번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 영상은 좀 여러 번 한번 보시면서 헤드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장착하셔야 영어가 더 쉬워집니다. 오늘도 1 더하기 2 더하기 3 쉬운 영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헤드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헤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많은 영어가 더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틀리더라도 한마디 해보는 게 10시간 이어폰 꽂고 리스닝 훈련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내 입으로 한마디로 해보는 게 10시간 들어보는 것보다 나아요. 그게 확실해요. 확실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데 오늘은 have를 넣고 한번 만들어 보시라. 제가 요 영상을 만든 이유는 바로 다음 영상부터 이제 시제에서 어렵다고 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과거, 진행형, 미래 진행형까지 쭉 중요한 시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완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수동태도 들어가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뭐 어쩔 수 없이 설명해야 될 부분이니까 우리가 써먹으려면. 그런데 이 have에 대한 개념을 없이 완료로 들어가면 안 돼서 제가 have부터 했습니다. have는 이렇게 하면 영어가 쉽습니다. 오늘도 과감하게 영어 하시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